이제 10억 자체의 투자금 자체가 바로 5억으로 이게 됩니다. 본인 투자 금액은 2억, 대출 8억, 본인 투자 금액은 2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다 복지인데 오늘 이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이 정부 조사가 발표를 했을 때 LH 직원 20명이 투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20명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금 팀장 함정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투기는 복지, LH 직원 망언, 3기 신도시 어떻게 되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 공유해서 오픈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토지 개발 정보 미리 알고 투자를 했습니다. LH 복지는 개발 정보다 막말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걸리지 말고 알아서 잘 투자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LH 직원 이제 고위급 간부들도 이게 땅 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안 걸리고 LH 직원들도 걸리지 말고 정보 미리 알았으면 알아서 잘 투기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3기 신도시 공급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부 자체를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자체의 신뢰가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 자체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라든가 이사 공급 대책 제대로 이제 정책 자체가 제대로 펼쳐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본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집 마련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앞서서 본인이 앞장서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투기 제재 조항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현행이 있고 바로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을 보시게 되면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을 보게 되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직원이 제재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건네받은 제3자는 처벌 규정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직원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이용한 제3자, 지인과 가족까지도 처벌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 토지 몰수를 보게 되면 현행은 없습니다.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토지 몰수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보시게 되면 토지가 몰수되고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환수 조치 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징역형 이제 벌금형 형벌을 보시게 되면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둘 중에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5년 징역보다는 5천만 원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 징역과 벌금형 동시에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징벌적 제재 조항을 보시게 되면 현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보시게 되면 부당 이익의 3배에서 4배의 벌금 자체를 부과한다. 최대 5억 원 이하까지 벌금을 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게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계점을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즉, 이 개정안 자체가 요번에 투기를 한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용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투기를 하신 분들 정말 많은 이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정말 수십억 플러스 알파 정말 100억까지 수익을 발생시킨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 벌금입니다.
정말 수배, 수십억, 이제 100억 가까이라는 수익을 창출을 했지만 정말 벌금 자체는 5천만 원만 내면은 본인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투기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법인으로 토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그 당시 이제 법인 취득세 자체가 1%에서 3%입니다. 지금 법인 취득세 무조건 이제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서 12%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법인 취득세 자체가 1%에서 3% 굉장히 낮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이름 뒤로 본인 이름을 숨기고 투자를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을 내세우고 법인 이름명,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명이 있으면 A라는 법인명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창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본인의 명의, 이름 자체를 법인 이름으로 뒤로 숨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 직원들, 바로 토지 개발 정보 및 용도 변경 미리 알고 서울 지역이나 이제 경기도권 많은 이제 지방 소도시까지 이런 토지 개발 정보라든가 용도 변경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용도 변경 되면은 그만큼 이제 건물 자체를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세 차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보 자체를 이제 LH 직원들 자체가 미리 알고서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제3자 지인한테 정보를 알리고 투자를 같이 함으로써 그런 시세 차익을 미리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 본인이 투자 금액 2억 원대의 실투금 자체가 들어가고 대출 자체를 8억 정도 받습니다. 합계 자체가 이제 10억 정도의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 LH 땅 투기한 지역들 자체의 평균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되면 약 10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10배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배 올랐으면은 이제 10억 자체의 투자금 자체가 바로 100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인 투자 금액은 2억, 그 다음에 대출 8억, 본인 투자 금액은 2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출 8억 받았으면은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자 납부해봤자 얼마나 납부했을까요? 정말 몇백이나 뭐 1, 2천만 원 이자를 납부를 했겠죠. 그러면 2억 조금 넘는 이제 본인 투자 금액에 이자 몇천만 원 내고서 이런 100억이라는 수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공부 못해서 모다 놓고 꼬리 하나 잡았다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리 극혐 쯔쯔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왜 이런 망언을 했는지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망언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자체, 정말 LH 직원 자체가 많은 정보를 이제 얻음으로써 그런 정보 자체를 제3자한테 누설을 하고 그 제3자와 같이 법인을 만들고 법인 자체의 이름 뒤로 숨어서 투기를 함으로써 이런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기 신도시 공급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기 신도시 일부 준인 개발계획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택지 공급 계획 차질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한다지만 본 청약 입주 지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토지 보상이 관건인데 절차 자체가 지금 현재 올 스톱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 보상이 돼야지 건물을 짓고 실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토지 보상 자체가 현재 올 스톱 되면서 이런 본청약, 실입주까지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사전 청약으로 무주택자 희망 공급만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3기 신도시 자체 1순위 청약이 되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2년을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정말 3기 신도시 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3기 신도시 당장 취소해라 셀프 조사 결과에 분노하고 있는 이제 민심이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투기 공무원 잘려도 이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본인 투자금의 2억에 대출 8억에 이제 10배가 올랐으면 100억입니다. 솔직히 잘려도 이득이다. 정부 조사 발표에도 들끓는 민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 조사가 발표를 했을 때 LH 직원 20명이 지금 투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20명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3기 신도시 토지주 토지 보상 자체의 협의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실입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남양주 왕수, 그 다음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토지 보상 현재 착수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남 교사는 LH의 일방적인 토지 보상가 책정에 대해서 전면 거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에 맞게 정말 앞으로의 지가 상황에 맞게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책정 보상가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전면 거부 상태다.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 2009년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청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 청약을 했을 때 보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41%가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본 청약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본 청약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상 자체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본 청약까지 늦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3기 신도시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토지 보상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LH 땅 투기 자체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이제 본 청약, 그리고 실입주까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벼락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계속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현재 무주택자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아니면 이사 공급 대책으로 많은 물량을 서울 도심이나 이제 경기도권에 공급을 하겠다. 집값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실거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정부의 말입니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은 본인이 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라든가 이사 공급 대책 현재 언제 공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정말 둘 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 공급 대책의 경우는 2월 4일 이후로 이 주택을 매수를 하면 현금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용 방식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이런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토지 소유권 자체를 공공에다가 넘겨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3기 신도시 자체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 알아서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이 앞에 장작을 패야 되는데 이 장작을 정말 잘 패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장작을 패야 되는데 이 장작을 잘 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삐끗해가지고 내 발등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자체를 믿고서 기다리면 이 정말 내 발등에 내가 발을 찍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부족 현상. 지금 서울 도심권, 경기도권 이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이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3기 신도시를 대폭적으로 정말 공급 자체를 크게 늘려서 이런 공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 현재 상황 자체가 정말 순탄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공급 부족 현상에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민간 재개발로 이제 공급 자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까요? 현재 공급 추진 정책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신뢰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 재개발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도가 없으면 성공 사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투자를 하셔라. 정말 좋은 입지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시도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지역에?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입지 어디일까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민간 재개발 중에서도 확정 지역의 경우는 프리미엄 자체가 몇 억씩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재건축에 투자를 할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예정지,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예정지에 이제 갭 투자하셔서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최고의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자체가 이렇게 땅 투기를 함으로써 이런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 앞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집가 낮을 때 현재 지금 선점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